오늘 또 졸라 재밌는 뉴스가 나왔죠. 저는 누구다? 윤석열 후보의 열렬한 지지층이다. 자, 오늘 또 우리의 대권 1등 후보 윤석열에 대한 네거티브가 한 개 나왔습니다. 졸라게 저열하다. 어떤 윤석열의 부패라든지 잘못된 과거의 불법적인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단 한마디도 안 나온다. 매번 나오는 거 보면 요따오다. 윤석열 쩍벌 습관에 조응천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조응천 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윤석열 쩍벌 가지고 꼰대로 몰아갈 거야. 이거 두고 보세요.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나온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2일 국회의원 해관을 돌면서 입당 신고식을 치르다가 쩍벌 습관을 지적받았다. 좀 많이 벌리고 있죠. 근데 옆에 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씨발 자리 넓게 있는데 좀 벌린 게 어때서? 윤 전 총장과 대화를 나눈 뒤에 그 대화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입장을 표명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조금만 오므리시라. 이거 사람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까는 거지. 그러면서 이건 정말 중심에서 드리는 말씀. 지도 검찰 출신이다 이거야. 농담조로 지적하지만 참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다. 잘못됐다. 그리고 과거에 윤 전 총장은 이준석 대표랑 치맥회동, 부산 기자간담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쩍벌 자세를 유지해왔다. 이 쩍벌. 여기에서 정청래 새끼도 엉겨붙어서 지랄병을 떨면서 정치는 항상 팩트, 의도, 태도에 유의된다. 그 태도가 쩍벌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개소리를 싸지는 거지. 팩트가 틀리면 허위사실 유포의 법적 논란에 휩싸이고, 나쁜 의도가 들키면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태도가 불량을 하면 무슨 말을 하든 귀에 들어오지 않고 비호감, 극혐의 대상이 되어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비호감, 극혐의 대상이라 이거야. 윤석열이 쩍벌 자세가 하면서 태도의 덫에 걸리면 오만불손, 오만방자, 건방병 환자로 몰리게 된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의 껄렁껄렁 스타일은 교정돼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박원순 성범죄자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또 쩍벌 자세에 대해서 이제 총공격이 들어온 거지. 이러한 지적이 괜한 트집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윤 전 총장이 표심을 잡아야 하는 2030 세대에겐 그러지 않다. 이 쩍벌 남은 2030 세대엔 꼰대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걸 알고 있는 새끼들이 쩍벌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서 윤석열을 공격하는 거야. 공공장소에서 민폐를 끼치는 불쾌한 남성의 상징으로 통한다. 때문에 인천 지하철 1, 2호선에 쩍벌남 예방용 발바닥 스티커가 좌석 앞에 부착되기로 했다. 여러분, 이거는 좀 그래요. 내가 요거 설명을 한번 해야겠어. 요거 같은 경우는 과학이다. 쩍벌은 사람들이 쩍벌 가지고 마치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지랄병을 떴는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 쩍벌남은 과학이에요. 남자의 골격은요, 남자의 골반은 좁습니다. 여성보다 골반이 좁아. 그래서 요렇게 중간에 고관절이 있고, 남자는 요렇게 되는 것이다. 무릎이 있겠죠. 반면 여성은 고관절이 넓어요. 때문에 여성들 보면 다리 많이 꼬우시죠. 여성들이 다리를 많이 꼬는 이유는 편하기 때문이다. 여성분들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다리 꼬는 게 편해서 다리 꼬는다. 근데 남자들 다리 못 꼬요. 왜냐면 여기 허벅지 살이 있거든. 허벅지 살 요 안에 또 뭐가 있냐? 대포가 달려있다. 폭탄이 2개 있고, 이게 다리를 하면 이 허벅지 살에 짜부러진단 말이야. 졸라 아파. 땀 차고 졸라 불쾌하단 말이야. 이거를 왜 남자들한테 강요하냔 말이야. 졸라 불편하다. 아파. 짜부가 돼. 대포 포신이랑 포탄이 막 짜부가 돼가지고 허벅지 뭉개진단 말이야. 남자들이 이거를 씨발 쪽팔리니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남자들은 쩍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나 허벅지 하체가 좀 튼실한 남자일수록 이 허벅지가 굵어지니까 어떻게 돼? 더욱더 짓눌린다. 이 중간에 포탄이 메추리알들이 터져버린단 말이야. 졸라 아파. 그리고 이거는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심인데 출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남성의 메추리알의 온도는 체온보다 항상 낮아야 돼요. 그래야 정자를 생산할 수 있는데, 여자처럼 이렇게 씨발 오므려 앉기를 강요하면은 메추리알이 요 중간에서 진 눌려버리겠지. 진 눌리면은 온도가 올라가요. 그럼 정자가 생산이 안 돼. 그럼 출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거를 여자들은 몰라. 이건 구조적인 문제야. 이거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이거는 남성 혐오라니까.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게 뭐야? 여성의 몸은 여성의 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고, 남성이 여성의 몸에 대해서 이러라 저러라 간섭하지 마라. 그런데 씨발 왜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이지랄병을 떠냔 말이야. 이 중간에 메추리알이 터진다고. 다리를 이렇게 오므려 앉으면은 진 눌려버린단 말이야. 씨발 졸라 아파요. 요거를 남자들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좀 과하게 벌리긴 했다.
했다. 하지만 옆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벌린 것 가지고도 욕을 처먹을 정도로 윤석열이 이게 무슨 정치인이 쌍욕을 먹을 그런 큰 문제냐? 전 아니다. 괜한 트집 잡기다. 그리고 윤석열 대권 출마, 지금 요 며칠 나온 이야기들 있죠. 생필품인 집 무식하다면서 읽어갖고 여당에서 물어뜯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반패미 이거 가지고도 물어뜯고 있고, 지금 이 얘기가 요 자리에서 다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 초선 모임에서 강연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윤석열 대권 출마는 잘못하면 개인적으로 크나큰 불행이고 패가 망신하는 길이라서 내가 굉장히 어렵게 선택을 하게 됐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건강한 페미니즘을 이야기했고, 생필품인 집 쉽게 얘기한 거지. 화법 나 이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의식주잖아. 사람이 집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무슨 여기서 틀린 말이 있어. 저렴한 용어를 하면서 그렇게 까는 여권 새끼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노무현이 얘기한 거 봐봐. 대통령 못해 묻겠다. 미국 형님 뭐하노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지고 부끄러운 줄 알지. 서민 화법이라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칭송했어. 왜 이 새끼들은 내로남불 항상 이중잣대냐 말이야. 윤석열이 얘기하는 생필품이라는 말이 뭐가 무식하고 뭐가 잘못됐어. 다리 좀 벌리고 앉은 게 뭐가 잘못됐어. 그리고 페미니즘, 대한민국 페미니즘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인권이라는 큰 토대 안에서 여성의 인권도 있고 장애인의 인권도 있고 남성의 인권도 있는 거야. 그런데 남성 혐오 행위를 마치 여성 인권 운동으로 착각을 하면서 학습된 분노를 터뜨리며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어떻게 건강한 페미니즘일 수 있냔 말이야. 그 이야기한 것이 뭐가 잘못됐어? 저는 괜한 트집 잡기고 이런 저열한 꼬투리로밖에 윤석열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윤석열이 그만큼 깨끗하다. 보다 윤석열에게 저는 신뢰가 갑니다. 야, 윤석열을 깔 거는 이런 허접하고 저열한 꼬리잡기, 왜곡하기, 태도 논란 이따위 거밖에 없구나. 윤석열이 정말 바르게 살았구나. 지금 여권 후보들 봐봐요. 음주운전, 옵티머스. 그래서 자기 신복을 자살시키고 옵티머스에서 돈 받아 처먹은 이낙연이 캠프 사무실 운영비를 옵티머스에서 대줬고, 그리고 이낙연의 오른팔이 옵티머스에서 받은 70만원 때문에 자살을 했다? 아니다. 옵티머스 수사가 들어가니까 정권의 푸들 검사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에 자살한 사건이 있어요. 꼬리 자르기다. 제2의 마티즈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태도 논란이라고 하면 씨발 내가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 이런 얘기한 이재명이나 음주운전, 형수 포악짓, 저그들이 하는 거는 훨씬 더 저열하고 더러운 천박한 논란이 있을 만한 그런 발언들을 졸라 애도를 지니면서 왜 야권 후보에 대해서만 이렇게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마치 사실처럼 호도하고 왜곡하냔 말이야. 이 개새끼들이 쫄아서 그렇다. 그리고 이 개새끼들은 양심이 없고 이 지지자, 여권 지지자 새끼들은 미쳤기 때문이다. 졸라 병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저열하고 족같은 논리를 들이대도 이 개새끼들은 그것이 정의라고 착각하면서 환장하고 물고 빠니까 졸라게 병신이라서 뭐가 잘못된지 분간하지 못하니까 이런 천박한 정치를 펼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민주당 여권에서 윤석열을 되돌아는 저열한 논리로 깔고 네거티브를 벌리더라도 윤석열은 뚜벅뚜벅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있다. 자, 장제원 의원. 저 장제원 의원 굉장히 좋아합니다. 토론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국힘당이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한 정책을 펼치고 폭정을 펼친 데는 나약한 야성을 잃은 국힘당의 책임도 있다. 그리고 법사위 쪽수로 밀어붙여서 민주당이 장악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 병신 새끼들이 그냥 민주당한테 다 넘겨준 거다. 책임을 몰빵시키려고. 근데 민주당이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민주당이 졸라 뻔뻔하고 국민들 수준이 거기에 못 미쳤던 거야. 민주당들 지지자들이 민주당이 그걸 낼름 다 받아서 법사위원장부터 모든 법사위를 장악했고 힘없는 거 성심 쓰듯이 야당한테 줄라는데 야당이 또다시 주는데도 안 받는 비협조적인 야당이라는 낙인이 찍힌 거지. 그리고 민주당 새끼들을 지지자들이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인지를 못해. 잘한다 였어요. 그렇게 그냥 앉아서 병신짓을 벌린 거다. 거기서 그나마 강력하게 제동을 거는 게 장제원 의원이다. 저는 장제원 의원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장제원 의원이 논쟁을 벌릴 때 논리도 썩 나쁘지 않다. 저는 전투력 좋은 괜찮은 의원이 윤석열 캠프로 들어왔다 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어떻게 보면 예견된 수순이죠. 윤석열 외부에 있을 때부터 많은 스킨십이 있었죠. 장제원 윤석열 캠프서 상황실 총괄실장을 맡았다. 이용훈
수행실장회 그리고 윤석열 인선 발표 지금 요렇게 했고 자세한 내용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에겐 소스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깔롱튜브 소스. 윤석열 캠프 추가 합류 예정 인사에 대한 소스가 저한테 있습니다. 아마 요거 맞을 거예요. 일단 허은하 의원실에 이승환 보좌관이 전에는 전병국 그리고 원유철 의원실 보좌관 출신이에요. 이승환 보좌관이 추가로 면직 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허은하 의원은 윤석열 의원이랑 국힘당 입당 전부터 많은 스킨십이 있었던 의원입니다. 능력 있는 의원들이 윤석열 주변으로 많이 모이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는 저 이마빌딩 여의도로 들어갈 것이다. 이마빌딩의 메시지 팀으로 방금 얘기했던 이승환 보좌관이 메시지 기획, 공모, 업무 담당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선 권영세 의원실 이인규 비서 역시 사퇴 후에 이번 주 내에 합류할 예정이에요. 아마도 수행팀에 합류해서 수행이랑 정무, 정책 역할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둘 다 모두 윤석열 총장이 직접 영입한 인사고요. 요 앞에 보좌관들이고 여기 보좌관에 딸려있는 의원들과 아주 스킨십을 많이 나눴던 상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혈맹을 맺는 거지. 이런 식으로 긴밀하게 더욱더 끈끈하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